준보는 오늘 집에 가서 내일 꼭 봅니다. 영상 다시. 오늘 수업한 거 다시 봐야 돼. 너 알아도 다시 봐. 이게 선생님 설명을 얘는 다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다른 문제 풀 때 필요해. C스텝을 풀면은 수업 열심히 듣는 학생하고 차이가 나. 확실히 B단계 풀 때는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쉬워가지고. 좋습니다. 넘어가고 이차 함수 펴세요. 질문합니다. 페이지 번호 없으면 내가 다음 거 하겠어요. 아니 그걸 못한 거세요? 이거나 내가 선생님 같이 하려고 했어요. 굉장히 뭐랄까 살짝 어려웠죠. 직선과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좌표 x좌표가 1과 5다. 이 표현을 본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승현이 최고 차이 계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참수에 야, 이 최고 차이 계수랑 이 직선에 들어있는 A랑 같은 건가? 같은 A예요. 같은 문제였었으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거죠. 그러면은 fx의 식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도 몰라. 근데 일단은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뭐죠? 어떤 방정식이죠? fx는 4ax 빼기 10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요 방정식의 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오는데 몇 쪽인지 못 피겠는 준보가 있네. 폈지? 야 이게 fx가 4ax 빼기 1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등식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fx는 이런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라고. 방정식 문제인 거야. 방정식. 같은 식이 아니에요 이게. 얘를 갖게 되는 그런 x가 요 2차 방정식에 이게 2차 방정식이야. 이 2차 방정식 해가 1하고 5니까 어떻게 해요? 는 0으로 만들어야죠. 넘기세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좌변의 식쪽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1하고 5면 아마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인수정리를 이용한 식의 작성을 하는 거죠. 요 과정으로 가야 돼. 기본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1, 2, 3단원에서 계속 쌓아왔던 기본이란 말이야. 방정식에서도 배웠고 다항식단에서도 배웠고 인수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식이 이거일 거니까 항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론 fx 빼기 4ax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a 가로 열고 x 빼기 1, x 빼기 5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거는 fx지. fx. 그러면 나머지를 싹 넘겨. a x 빼기 1, x 빼기 5에다가 플러스 4ax 플러스 10. 아니 뭐해 너 의자 가. 알겠죠? 여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막하죠. 최소값을 1에서 5 사이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했거든. 축을 알아야 돼. 축을 하려면은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표준형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먼저 여기부터 할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에다가 4ax 플러스 10인데 축에 관련이 있는 건 1창이거든. 2창하고 이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묶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 너무 어렵잖아. 지금 되면은 한다. a로 묶으면 플러스 4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밖으로 빼 5a 플러스 10 됐죠? 축만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주고 빼기를 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이 나가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그러면은 a 가로 열고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에다가 4a 플러스 10이 돼서 꼭지점의 좌표는 어디예요? 1, 4a 플러스 10이 되는 건데 축이 어디라는 얘기죠? 축이 x는 1.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초고차의 계수 양수라고 했고, 그러면 이 참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1에서 기준으로 아래로 블록한 이 참수 그려지는데 구간을 1부터 5까지 잘라주면은 어디서 최대예요? 어디서 최소예요? 1. 그럼 1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8. 이게 마이너스 8이다. 이게 마이너스 8 되는 A는 너무 어렵잖아. 마이너스 4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죠. 뭔가 잘못 푼 것 같은데. 120. 미안. 망해버렸잖아. 오늘 수업 실패다. 120. 그러면 넘기면 2분의 1. A가 2분의 1이네요. 미안.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면 50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려워. 다 이해돼? 공감이 안 되죠? 이해되네. 이제 다시 풀려면은 살짝 저 똑같은 문제가 아닌 이상 풀기가 살짝 힘든. 배운 대로 해라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에 만나는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는 이런 방정식의 해인데 이것은 2차 방정식인데 넘겨서 는 0으로 정리하면 이쪽 부분이 해를 알려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것이다 해서 알아내는 거죠. 이걸 알아내는 거죠. 근데 fx만 관심이 있으니까 넘겨서 또 fx의 최대 최소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센스가 좀 있었어요. 샥 넣어가지고 A로 묶어서 A는 결국은 이게 이렇게 묶여서 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A를 넣는 거야. A가 있었어야지 딱 묶어서 축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1에서 꼭지점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1의 최소값이다. 넘어가. 딴 거 질문. 실력은 문제가 150번밖에 없어. 하나만 냈어요, 선생님이. 149번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149번도 선생님이 풀어볼 건데요. 뭐가 다른 거냐, 이제까지 했던 거랑. 가운데 절대값이 있죠. 그거 하나만 다른 겁니다. 절대값이 있는 어떤 식은, 그래프는 모든 걸 다 배웠나, 우리가? 배운 적이 별로 없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와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두 번 풀어야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를 그리는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x제곱 이게 마이너스 나오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5를 그려야 돼요. 순식간에 그려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 만들면 위에는 x 빼기 2의 완전제곱식에다 더하기 1이고 요거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식에다가 더하기 1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x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래프 그리는데 얘는 2,1을 찍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y절편은 5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딱 그렸거든. 근데 0보다 큰 데만 그려야 되건 0보다 작을 때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1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어버버하면 이거 풀지도 못해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이거 빨리빨리 그려줘. 빨리빨리 그렸죠. 됐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좌우 대칭이야. y축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를 잘라가지고 이 W자 모양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잖아 지금. 그러면은 4에서가 클까요? 0에서 클까요? 떨어진 거리가 같은데 똑같아. 높이가 똑같을 거야. 0 넣은 거랑 넣어봐. 실제로 4 넣어봐. 4 넣으면 16 빼기 16 없어지니까 5잖아.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4 넣어봐. 마이너스 4 넣으면 16 빼기 16 더하기 5.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다 5, 5, 5. 최소값은 1, 1. 더하면 6.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집에서 다시 해. 근데 그런데 다른 풀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특강을 하나 해야겠어요. 요 2차 함수는 굉장히 특별한 형태. 옛날에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 배울 때 이렇게도 했었어.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 설명을 선생님이 한 15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기초가 쌓여야지만 수학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기호로 쓰면 y는 fx를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하면은 y는 f 절대값 x는 뭐냐면은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4절대값 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 식 전체에 있는 변수 x에다가 모조리 절대값을 취해진 함수죠. 이런 형태야 지금. x라는 변수에다 모조리 절대값을 씌워준 형태. 이런 형태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실제로 y는 fx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지금. 2,1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라면 이거 이 fx가 걔를 y축을 기준으로 왼쪽을 지운 상태에서 오른쪽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알아야 돼요. 오늘 배우는 거 하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두 개로 나눠서 절대값을 풀어가지고 두 개의 식으로 써서 푸는 게 아니라 식 전체에서 변수 x에 모두 절대값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특별한 상황, 이런 상황이죠. 기호로 쓰자면 f 절대값 x 스타일에서는 어떤 그래프, 원래 그래프인 y는 fx를 그려 일단. 그려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y축에서 왼쪽 x가 0보다 작은 지점을 다 지워버리고 오른쪽 거를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괄 꼬마니. 그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래. 원래 함수에다가 2, 그러니까 이 절대값 함수에다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은 얘랑 똑같이 그림 그려지잖아.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를 넣잖아? 음수를 넣잖아? 음수를 넣으면은 이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에 부호가 바뀌어버려. x의 부호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에 있는 변수에 모두 다 절대값이 들어있으면은 부호가 먼저 바뀌어서 그림이 그려진 효과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원래는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로 가잖아. 근데 그게 안 되고 2를 넣은 거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플러스 x를 넣은 거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특별한 형태. 절대값이 있는 함수 특별한 형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두 가지 배울 건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이 형태는 음수를 넣어도 마치 양수를 넣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니까 음수 쪽의 그림은 원래 그림은 지우고 이 양수 쪽의 그림을 복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런 형태가 하나 있고 아니 근데 이런 질문 하나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뭐 특별한 형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 문제. 절대값이 막 이상한데 하나만 있으면 또 못 쓰잖아. 절대값이 막 이렇게 있으면 못 쓰잖아. 그렇긴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더 잘 나와.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요. 특별한 게 제일 많이 나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수학은 다 특별한 걸 하는 거야. 특별한 어떤 식, 인수분해되는 식도 이 세상에는 굉장히 적어. 인수분해 안 되는 식 훨씬 많다고. 근데 특별한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도 특별하고. 너무 시적인 비유였잖아.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사람을 몇 명 정도 만날 것 같냐? 지구 인구는 엄청난데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적잖아. 근데 거기서 아둥바둥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특별한 교육 케이스를 많이 배우는데 요번에 이런 거 해보겠어요. y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이런 형태.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 요럴 때 있어. 전체 하는 거 처음이에요. 뒤에 좀 있으면 나오는데 지금 미리 두 개 하고 그때 한번 또 할 거예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이래. 이 함수가 y는 fx가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면은 y는 절대값 fx 있잖아.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구간을 x가 뭐 1보다 작을 때 2보다 클 때 1에서 2 사이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얘를 그리세요. 얘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1 찍고 2 찍고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잖아. 안 되는 학생이 있어. 곤란해. 마일이니까 인수분해에서. 근데 식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면은 이 아래쪽을 지워버리고 위로 접어 올리면 돼. 이렇게 똑같지가 않은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슉, 슉, 슉. 왠지 한번 생각해봐. 왠지 이 왠지를 생각을 여러분이 못 해내거나 이해를 못하면 이걸 암기를 못해. 왠지가 그러니까 인수가 될 수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숫자 2분의 1이라든지 2분의 5라든지 막 3이라든지 4 이런 걸 넣으면 어차피 이 식이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똑같을 거라고. 그냥 그게 나올 거야, 숫자가. 근데 문제가 있어. 2분의 1 같은 거, 2분의 3 같은 걸 넣게 되면 이 식의 값이 음수가 나오죠. 음수일 때는 식 전체의 식의 값인 y값을 절대값을 붙여서 부호가 양수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진 게 y값이 음수인 거거든. 여기서 그것이 양수로 바뀌어가지고 접어 올라가는 거예요.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돼.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절대값이 있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특별한 형태. 그러니까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와 변수 x의 모조리 절대값 있는 거. 모든 변수 x의 절대값 있는 거. 요 형태랑 요 형태만 기억해 주면 돼. 퀴즈. y는 f 절대값 x 요거를 그리는데 y는 fx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이 한번 그려봅니다. 직선이었어요. 슉. 그려봐. 이걸 보고 이걸 그려봐. 이게 fx야. 영창인데 끄적끄적 빨리. 틀려버린 것 같아요, 은서가. 어디냐면 이걸 지우고 이걸 이렇게 됩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다시 이해가 지금 부족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집어넣는 수.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두 개 나눠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림이 그려져. 근데 0보다 작을 때 음수 넣었을 때가 이게 안 나온단 말이야. 이런 점들이 안 나오고 음수를 넣었을 때는 그 거리만큼 같은 양수를 넣었을 때랑 똑같은 점들이 찍혀. 이렇게. 여기를 지우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식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이거는. 요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거는 요게 아니고 은서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달러. 이해했나 보겠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차 함수였어. 이해를 했나 보겠어요. y는 fx.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라. y는 절대값 fx랑 y는 f 절대값 x 두 개를 그려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랑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 뭐죠? 빨리 집중. 페이크가 있어 이건. 선생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돼. W자로 그린 학생들은 틀린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돼. 대충 내 말을 기억해야 된다고. X에다가 양수를 넣었을 때는 그냥 그려진단 말이야 이건. 이거. 근데 X에다 음수를 넣었을 때는 마치 양수 쪽 그림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냥. 이거예요. 여기를 지우고 복사.
그대로 기억해줘야 돼. 선생님 말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원리를 이해해야만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뾰족해요. 여기가 탁 갑자기 꺾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식 전체 절대값 있을 때는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돼. 이렇게 그려져요. 문화적 충격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149번을 풀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봅니다. 이 x에다가 절대값이 있는데 식에 있는 x 모든 x의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게 없잖아 여긴. 하지만 만들어줄 수 있어 이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요 형태를 y는 f 절대값 x 모든 변수의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뭘 그린다고? 일단 절대값 없는 거 그려. 이걸 그리는 건데 요거는 x 빼기 2에 완전 제곱식 플러스 1이잖아. 그리게 되면 2,1을 꼭지점을 하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요. 그 다음에 식 전체에 있는 자꾸 말이 안 나오네. 변수 x의 절대값 붙이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죠? x가 양수일 때 함수값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x가 양수, x가 2일 때 함수값 3일 변화가 없어요. 양수 넣으면 어차피 절대값 양수니까. 근데 음수를 넣었을 때는 이 그림이 안 그려지고 얘가 지워지고 양수 쪽하고 거리가 같은 점들이 찍혀. 양수 쪽으로 거리가 같을 때의 함수값을 똑같이 갖게 되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1인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마 4부터 4까지 자르게 되면 5, 5, 5, 1, 1 알겠죠? 넘어갑니다. 절대값이 있는 거 두 개를 배웠어요. 문제 풀면서. 실력업을 하나씩 나중에 더 하고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새로운 진도.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45쪽까지는 너무 쉬워가지고 고등학교 때 주요한 주제는 아니야.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라든지 지금 몇 쪽이냐면 146쪽. 완전 제곱식은 최대 최소라든지 막 문자가 두 개 나오는 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변수를 하나로 합치는 거 이런 걸 배워야 돼요. 문제 보면서 바로 하고 나중에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11번 바로 풀겠어요. 이런 거죠. x가 0에서부터 3 사이일 때 0 이상 3 이하일 때 다음 4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뭐 4차 함수야. 2차 함수하다 갑자기 치환을 해서 하라 이런 겁니다. 4차 함수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못 그리지 아직. 내년에 그릴 건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게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치환해. 뭘로 치환할까? 알겠어요. t로 치환을 했어요. 한 번만 깔끔하게 잘해주겠습니다. 근데 매너를 지켜줘야 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여러분이 구해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t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x가 지금 0에서 3까지 움직이잖아. 그랬을 때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거냐? 0을 대입하는 값부터 3을 대입하는 값. 그렇게 생각 잘했는데 t가 x에 대해서는 2차 함수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줘야 돼. t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을 해서 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먼저 한번 풀어야 됩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아직 문제 시작도 못했어. 치환한 순간 뭐를 치환했는지 써주고 그때 x값에 의해서 t가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지를 먼저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랬을 때 이거를 진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아직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정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아내야 된다고. 1,1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했잖아. 야, 그러니까 이런 이 참수 팍팍팍 못 그리면 문제 손도 못 대는 거 아직 문제 풀지도 못해서 시작도 못 해버렸어요. 여기가 무슨 축이냐? 이게 x일 때 이게 t가 여기서는 y 같은 거지. 이게 t축인 거야, t축.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t 값들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게 하나의 문제야 그냥 일단.
여기서 구간을 끊어줘야지. 0부터 3까지. 아니 뭐야 지금 시작도 못했잖아 아직 문제를. 0부터 3까지 2, 3. 어디가 최대예요? 3에서 최대. 최소는 1에서 3. 빨리 너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4. 3 넣으면 2, 4, 4, 6 됐죠? 요거를 t 값의 범위를 그러니까 요 2에서 6까지를 여기다 써서 다시 해야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이차함수 문제 되는 거잖아. 잔인한 문제예요. 잔혹한 문제죠. 그러니까 x가 0에서 3까지 변해갈 때 그에 따른 t의 값이 2에서 6까지 변해가는데 그에 따른 이 식 전체의 값이 어떻게 변해가냐면은 그때는 이차함수를 만들어야죠. 완전 제곱식 만들어. 야 너무 그림을 쉽게 줬잖아.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또 어리버리하죠. 2,0을 지나고 아래로 볼까 이차함수인데 0 넣으면 4니까 뭐 매너가 있어. y좌표까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너무 친절한 것 같아. 그랬어요. 여기서 2에서부터 6을 잘라줘야 돼요. 6이 너무 가까운데 대충. 특별한 포인트는 2랑 6이네. 어디서 최소예요? x는 t는 2에서 최소. 2에서 함수값은 0. 6 넣으면은 6 넣으면 어디예요? 6 넣으면 16. 그러니까 t가 2에서 6일 때 이게 t축이고 여기가 진짜 y축이야. 삐뚤어졌는데 6이 좀 더 멀어야 돼서 삐뚤겠어. 그러면 최대값은 뭐라고 해야 돼요? 결국 y값 얘기하는 거니까 16. 최소값은 0. 맞아버렸잖아. 이게 바로 치환을 이용한 이차함수 최대 최소. 그래서 앞에 설명 보면은 딱 한 문제 풀고 이 설명 읽어보면 다 이해돼.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공통 부분 t로 치환해서 t에 대한 함수 최대값 최소 그걸 먼저 구한 상태에서 아니죠. t에 대한 함수 최대값 최소 구하는데 그 전에 t가 또 치환한 식의 어떤 2차 함수 값이기 때문에 t의 범위를 먼저 잘 구해놔야 돼요. 두 번 풀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잔혹한 문제죠. 시험에 그대로 나와. 근데 나오면 서술형이야. 하나 해봅니다. 고 178번을 풀어보겠어요. 아니야 178번 말고 180번 풀어. 그냥 180번 주어진 구간이 있는 180번. 봐봐. 쉽지 않지? 보는 건 이해될 건데 여러분이 할 때는 어리버리해. 이거 굉장히 헷갈려. 천천히 잘 써가면서 해야 돼요. 암산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케이. 몇 쪽이냐 그거. 몇 번이냐 번호가. 180 선생님 키잖아. 여기 이렇게 천천히 해설처럼 깔끔하게 풀어줘야 된다고. 살짝 보여줄게. 먼저 t의 범위가 1부터 5까지 나와야 되는데 넌 잘못 나왔잖아. t의 범위를 잘못 구해가지고. 그러면 다 틀리죠. 뭐 하나도 잘못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준모랑 지금 똑같아 답이 둘이. 어디서 잘못됐냐면 완전 제곱식을 잘못한 거 아닐까요? 완전 제곱식 똑같이 만들었어요 저거. x 플러스 1에 완전 제곱 플러스 1이야? 네. 그러면은 마3을 넣으면 5, 0 넣으면은 2, 마일 넣으면 1. 저걸 대입을 해가지고 구해야 돼. 그렇죠. 마3부터 0까지가 아니고 여기 1에서부터 5까지야. 이 점의 y좌표가 될 수 있는 1부터 5까지. 여기가 t축입니다. 이 1부터 5를 다시 한번 아까 치환한 이차함수의 정의역으로 딱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슉슉. 그렇죠. 한쪽만 있어. 꼭지점보다 크다. 그것 때문에 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차함수를 이렇게 치환하잖아.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이게 3,1이야. t의 범위는 뭘까? 그게 있는 거야. 한쪽은. 갇히지가 않는 거야. 이렇게. 1보다 크다 써놓고 풀어야 돼. 해봐. 그럼 연선 이해됐고. 이것만 쓰면 안 되죠. 그때 y값. 이래서 준모 질문해. 어려운 거. t의 최소값을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t에 따라서 이차함수가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t가 만약에 3보다 크다가 나오면 여기 쓸 수도 있다고. 그려봐야 돼 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려보면 안 돼요.
이해된 사람은 178번 해. 야, 준모랑 승현이는 선생님이 하나 보고 해. 178번. 173번은 뭐가 다르냐면 요거 하나가 달라. 범위를 하는 범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x제곱 빼기 2x를 t로 치환할 거지. t는 x제곱 빼기 2x인데 x의 범위가 없잖아. x의 범위가. 그러면 t가 모든 게 될 수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얘를 그려보면 x 빼기 1의 완전제곱식에다가 빼기 1이거든. 잘 보면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인수분해했을 때 0하고 2하고 0이잖아. 아무튼 요런 이차함수인데 요 x가 모든 실수 다 될 수 있으면은 이 t의 범위는 이게 t축이니까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있는 거야.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앞에 아까 문제랑 다른 점 앞에 0부터 3 이런 게 없잖아.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거보다 큰 것만 나와 t가. 그래서 요 t로 치환했을 때 t로 치환한 이차함수 할 때 이거 써줘야 돼요. 끝까지 해봐. 야 그림을 그러니까 선생님만 개무시하고 그림을 팍팍팍 못 그리면 못 한다고 이 단어는. 근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림이 중요하다. 그래프가 빨리 그려져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빨리라는 게 급하게 하라는 얘기 아닌데 쉬워야 된다고 그래프 그리는 게. 마음의 여유를 갖고 꼭지점 딱 찍고 위로 볼로 아래로 볼로 샥샥 그려줘야 돼. 179도 해버려 그냥. 용서는 다 했고 재밌는 문제를 보여주죠. 아 너무 아쉽잖아. 한 개만 더 할까? 화낼 건가? 화낼 사람 손 내려. 손 들어. 화낼 사람 없죠? 요 12번 말고 요걸 하겠습니다. 차라리 14번 우리가 많이 하던 거 149쪽 저 148쪽에 관련된 건 숙제 안 낼게. 한 개만 하죠. 이거 중학교 때도 많이 하는 건데 나 굉장히 여러분들 중3 시험지 풀면서 답답했거든. 근데 지금 학교 어디 배워? 중3 ABCD에서 학교 어디까지 했냐? 점수 말만 하고 끝나버렸어?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약간 무리하게 여러분에게 숙제를 준 게 맞네. 배운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잘 하던데 얼추 혼자 힘들었겠구만. 원래 그렇게 극복해낼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튼 이런 문제 푸는데 너무 어리버리하더라고. 너무 못 풀더라고. 하는 법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점을 놔야 돼 먼저 다. 점의 좌표를 다 놓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A부터 놓을까요? 보통 A부터 놓는 거야. A, B, C, D 순서가 있잖아. 근데 A부터 놓는다는 거는 B부터 놓을 수도 있는 거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나 이름이 A인 것부터 놓는 거가 이제 문제에서 바라는 걸 거예요. 아마 아닐 때도 있어 가끔은. 그러면은 A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여러분이 놔봐. B, B를 쓸 거야? 이게 B씨를 먼저 찍는 게 뭔가 알았어. B는 뭐를 할까? B, 0, C는 C, 0? 그냥 A, B로 할까? 선택 장애가 좀 약간 오는데 T로 할까? T로 할게 그냥. A 해설 뭐라고 돼 있어? 선택 장애 왔잖아. A 따라합니다. A로 했죠? A로 하겠어요. 그러면은 B 이름은 B지만 A점의 좌표를 A, B점을 A, 0로 둔 거야. A점은 뭐예요 그러면은? A, 여기다 대입해야 돼.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됐고 C랑 D를 이제 여러분이 써야 되는데 여기가 약간 선택지가 있어. 항상 이런 문제는 점은 한 4개 정도 놔줘야 되거든. 이건 요번 중3 시험에도 나와요. 요 정도가 딱 나와. 어려운 문제로. 지금은 필수 예제지만 이 C를 새로운 문자로 여기를 A, 0 넣었으니까 B, 0으로 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관계식을 얻어가지고 한 방에 A로 표현한 방법이 있어. 승현이가 해봐. 잘 모르겠죠? 그럴 때는 B, 0으로 두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아직. 나중에 근데 B랑 A를 관계식을 해서 엮어줘야 돼. B, 그럼 요거는 D점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0B거든.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약간 A랑 B가 이게 관계식이 하나 있는데 그걸 얻어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이차함수의 식을 너무 안 썼잖아 지금. 식이 다 주어졌는데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거 다 얘기해봐. 한 명씩 얘기하자. 준모. 이차함수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봐. 위로 볼록하다. 아주 좋았어요. 인정. 또 승현이 그거 말고. 그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인가? 일반형, 인수분해형, 표준형 이런 걸 생각해 줘야지. 원점과 또 어딜 지나요? X축에서 만나는 점이 뭐냐고. X축은 다 둘 다 지나지 당연히. X 0하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마이너스 X로 해가지고 X 빼기 10이니까 뭐뭐해 여기가. 0이랑 10이라는 걸 알아냈어야 돼. 또 있어. 하나 더 중요한 거. 인수분해된 형태는 이럴 거고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면 어떻게 돼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고. 5,25가 되지. 축이 5라는 거 알아냈어야 돼. 5,25. 축이 5인 거는 완전제곱식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쳤잖아. 이게 X축과 완전히 0하고 10이잖아. 인수분해부터 했었어야 돼. 0하고 10이면 중간이 5잖아. 특히 이 축이 중요합니다. 축에 대해서 도형이 대칭이란 말이야. 이 두 점이. 그러면은 여기서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뭐죠? A랑 B가 어떤 관계가 있죠? 저 5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A 플러스 B를 해가지고 2로 나누면 중간이 5라. 이런 거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10, B는 10 빼기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B의 위치는 얘가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여기서 이만큼이 A면은 여기에 10이잖아. 10에서 A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C가 있어. 이 점이 B가. 10-2A를 하면은 BC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2A라는 BC가 나와. 가로 길이 선분 B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점을 4개를 다 쓰게 되면은 이 X좌표의 차이로 바로 할 수 있죠. B 빼기 A로. 그러니까 BC의 길이는 B 빼기 A인데 이 B를 다시 A로 바꿔줘야 돼. B 대신에 10-A를 넣어가지고 그럼 10-A 빼기 A잖아. 그래서 10-2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분 CD는 CD도 한번 점을 보고 읽어봐. 길이. 점의 좌표가 D가 써있거든 지금. A로 하자. CD로 하지 말고 AB로 하는 게 낫겠네.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A점의 좌표 이건데 이게 곧 길이야 그냥. 그럼 둘레의 길이는 BC가 2개 있죠. AB도 2개 있으니까 2배해서 더하면 됩니다. 얘랑 얘를. 그러면은 2배 하면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0A. 2배 하면은 플러스 20 빼기 4A. 되죠? 이게 둘레의 길이야.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 요거가 A 값에 따라 달라지는 2차 함수로 표현이 됐네요.
여기서 이제 이 a는 변수로 보게 되면은 2차 함수인 거예요. 이게 둘레의 길이가 새로운 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의 식을 작성했는데 이거의 최대값. 그럼 또 최대값 어떻게 구해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표준형 만들까? 꼭지점 축만 찾을까? 축만 찾아? 알았어. 축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2 최고 차이 계수 a 분의 b 4네. 4를 넣으면 답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64 플러스 20 왼쪽은 16 곱하기 마이너스 32 그러면은 32 52 틀린 것 같으니 기분 52예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최대가 될 때는 50이다. 뭐 중학교 문제랑 약간 차이는 뭐냐면은 이 나온 둘레의 길이의 식이 또 이차함수가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이제 좀 고난도가 되는 거죠. 중학교에서도 낸다고 치면. 아니 재밌었잖아. 근데 결국은 이 축을 이용해서 A와 B의 관계를 못 알아내면은 못 푸는 거죠.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왜 길이가 같을까요? 여기가 거리가 그냥 딱 봐도 그렇지. 그렇게 해버렸는데 실제로는 증명을 해봐야지. 왜 이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거리가 왜 같은지. 같아야지 직각이 된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죠. 그거보다는 요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A와 D는 BC 요 밑변 X축에 있는 요 변하고 평행하잖아. 직사각형이니까. 평행해야 됩니다. 직사각형이 되려면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이니까 두 변 평행하죠. 근데 그러면은 요 A점과 D점의 X좌표는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 왜냐면 이 함수는 X축에 평행한 선에서 만나는 두 점은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문제 풀 때 막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 그냥 감각적으로 느껴줘야 되는데 대칭인데 아무튼 이 생각만 있으면 돼. 축을 써야 된다. 축을 못 봐 다 틀려 애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축을 못 쓰고 선생님이 이거랑 이거 더해서 2로 나누면 5가 된다는 것도 가르쳐 줬잖아. 이런 문제 풀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넘어갑니다. 화낼 건가 더 하면? 한 개만 풀고 가자. 여러분이 풀게 만들어야겠어. 저거 됐고 저건 숙제로 하고 미림여고 13번 자기가 그래서 해. 아니 똑같은 건데 장난쳐 놓은 거잖아. 선생님이 여러분 너무 무시했나? 더 쉬운 버전이잖아. 방금 한 거에. 천천히 해봅니다. 풀고 가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을 놓을 때 A가 있어서 선택장애가 약간 오거든. C부터 하는 게 좋아. C점, D점을 먼저 놓는 게 좋아. 1,4분면에 있는 점에 놓는 게 그래야 부호가 안 틀어집니다. 여기를 A로 놓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좀 약간 그렇다고. 여기를 A, 0으로 두세요. 이거를 또 그려. A축. 여기가 둘레의 길이축. 1, 11을 찍고 위로 볼록한 이참수인데 A값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여기가 루트 5니까 이 A범위 써줘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을 때 A범위가 0부터 루트 5라는 거 써줘야 돼. 이거 안 쓰면 서술형 감점이에요. 왜냐면 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은 요 C점의 X좌표인 A가 0에서부터 루트 5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꼭 써줘야 돼요. 0보다 크고 루트 5보다 작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0에서부터 루트 5 사이, 루트 5는 2.2 정도 되잖아. 0부터 루트 5 사이에서 최대가 되는 거는 1일 때네. 그래서 A가 1일 때.
오늘 왜 이러죠? 오늘 많이 흘리네. 1일 때 최대값 12. 답 12. 이게 고등학교 문제야 그냥 13번. 학교 시험 보면 이렇게 나와. 쉽죠? 됐나 준모? 슉슉. 이거 궁금해? 그림에서 이 직사각형의 C점의 X좌표가 0부터 루트 5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 이렇게. 그거를 꼭 써줘야 되면 A의 범위가 있어요. 원래는 0부터 루트 5까지야. A를 요 C점의 X좌표로 잡았기 때문에 C점은 1,4분면의 오른쪽 있잖아. X 양수잖아. 음수인 걸로 B로 안 잡고 C로 잡았으니까. 됐어. 짐 싸세요. 하산하도록 해라. 드디어.